새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3월, 그리고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던 4월이 어느새 우리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시원한 소나기가 반가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활기찬 함성 속에서 체육대회의 열기를 느끼고 어버이날을 지나며 평소엔 마음속에만 넣어두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럽게 꺼내보기도 하는 그런 다정하고도 찬란한 계절이죠. 여러분은 이 계절의 속도를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가끔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발길이 머무는 곳의 풍경이나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멈춰서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따뜻한 문장으로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푸르른 잎사귀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이 아름다운 5월의 오후, 잠시 가쁘던 숨을 고르고 나만의 소중한 시선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서 더 따뜻한 시간. 공감서재, 지금 그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각자 빛나던 꿈이 하나로 모이는 곳, 청소년의 시선을 보고 듣는 시간, 라디오 공감서재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세 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요. 그 인형을 소개하며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포토 에세이에 있는 본인의 워드 클라우드 중에 한두 개의 키워드도 활용하여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호스트를 맡은 중학교 3학년 이혜나입니다. 우선 저는 이 구름 인형을 가지고 왔고요. 제 워드 클라우드 중에 제가 고른 키워드는 하늘과 여행인데요. 먼저 하늘은 등교할 때나 외출을 할 때 제가 하루 중 가장 처음으로 바라보는 풍경이고 그날 하늘이 맑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늘 새로운 추억을 안겨주는 수단이라는 생각에 여행을 좋아하게 되어서 골랐는데요. 다음으로 혜윤 작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저의 키워드는 드라마와 투바투인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들이고 주변 사람들은 제가 투바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제가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투바투 멤버인 수분 캐릭터 인형을 갖고 왔고요. 드라마는 제가 정말 많이 봐서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신혜영입니다. 저는 이 쿠션을 가져왔고요. 저의 워드 클라우드에서 고른 키워드는 침대와 배드민턴인데요. 먼저 침대는 학교와 학원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안한 공간이라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제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스포츠고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고른 키워드는 카페트와 레모네이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고른 이유는 요즘 카페에 가서 레모네이드만 주구장창 먹으면서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찾는 게 또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레모네이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그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카페 투어를 하면 레모네이드를 먹는 게 삶의 낙이랄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인형은 이 강아지 인형인데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모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청소년 작가로서 게스트로 와주셨는데요. 저희의 시선으로 담아낸 포토 에세이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에세이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토 에세이 우리의 시선 페이지에 담다는 대림동산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글 작성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에 저희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 장 한 장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보낸 시간들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감정들을 차분히 저장해둔 포토 에세이예요.
라디오를 준비하며 제가 친구들의 글을 다시 한번 쭉 읽었는데 작가들마다 각자 다른 매력이 글 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의 작품에는 어떤 특징이나 매력이 담겨 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소개해 볼게요. 일단 저의 작품 특징은 말이죠. 뭔가 에세이를 쓰면 처음 작은 너무 처참하고 오글거려서 그냥 단단하게 써보자 마음을 먹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감정에 담았던 게 특징입니다. 윤서 작가님은 음식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셨군요. 제 작품의 매력을 설명하면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순간들을 담고 있는데요. 나뭇잎의 흔들림, 노을의 색, 그리고 날씨의 변화 같은 작은 장면들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캠핑과 자전거처럼 직접 몸으로 경험한 기억들이 에세이에 스며들어 있고요. 도마뱀 같은 생명체까지도 자연의 일부를 바라보며 시선의 폭을 넓혔고 일상의 풍경을 담아내며 자연과 가까워진 느낌을 전했습니다. 허영 작가님은 되게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감성적이라 편지식으로 쓴 글과 풍경과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위주로 글을 썼고 그 이야기들을 제 마음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 말들을 쓴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좋은 말들도 담고 감성적인 제 진심을 글에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글을 쓰셨네요. 저도 사진을 찍은 순간에 제 감정을 담으려고 했고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와 제 감성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표현을 고민하고 글을 작성한 게 제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성이 담긴 자신의 작품들에 애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베스트 작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른 베스트 작품은 97쪽에 자전거 사진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 페달 천천히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조용히 이동하는 느낌을 주게 해서 이 글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했고 알 수 없는 도착지라는 표현을 써서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거나 저를 찾는 과정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의미가 더 깊게 생각해서 이 글을 베스트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낭독해 볼게요. 크지도 무겁지도 않은 가방에 휴대전화, 폰 케이스에 끼워진 카드 하나, 생수 한 병이면 준비 끝.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조금 낡은 자전거의 먼지를 손으로 대충 털고 흔들리는 킥스탠드를 툭 친 후 알 수 없는 도착지를 찾을 때까지 한 페달 두 페달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페달을 더 밟으며 한 페달 두 페달.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고른 베스트 작품을 소개할게요. 페이지 30쪽에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는 글인데요. 베스트 작품을 이걸로 고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좋아한 아이돌 콘서트를 정말 처음 가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서예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만 보던 그 노래를 실제로 듣고 얼굴을 보니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추억을 에세이로 쓴 작품을 골랐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특별한 순간, 처음이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와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가장 빛나는 특별한 순간이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저도 에이티즈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가요. 그럼 제가 고른 베스트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121쪽에 To Lemonade라는 글이 제가 레모네이드를 좋아하기도 해서 원래는 레모네이드가 있는 에세이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에세이가 베스트 에세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스트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To Lemonade, 계속 생각나는 너, 항상 너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달콤해, 항상 너에게 말해주지만 언제나 빛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줘. 와, 정말 애정 있는 글인 게 잘 느껴지네요. 자기소개할 때도 레모네이드를 소개할 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글에 잘 녹아 있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제 베스트 작품을 소개할게요.
저는 81쪽의 한강 사진 글이 베스트 작품입니다. 낭독 먼저 해볼게요. 지나간 적은 있지만 머문 적은 없는 한강에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 몽실몽실한 구름이 내 눈에 사로잡혔다.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다.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확인했을 땐 구름은 태양에 비쳐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갈매기는 그림 속 검은 점처럼 보였다. 물에 떠있는 작은 배까지 더해져 눈앞의 풍경은 하나의 장면처럼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동안은 꼭 한번 찍고 싶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작품을 고른 까닭은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날의 추억, 상황, 타이밍까지 글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고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만족스러웠던 저의 감정이 아직까지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으니 같이 라디오 하는 사람들의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작품을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혜윤 작가님의 작품 중 32쪽의 환한 빛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아요. 요즘 진로 고민 때문에 어른이 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하곤 하는데요. 앞길이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혜윤 작가님의 글을 봤을 때 나 혼자 빛나고 싶다는 마음이 공감이 가고 더 환한 빛이 되는 날도 있을 거라는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은서 작가님의 베스트 작품인 투 레모네이드라는 글이 좋았어요. 은서 작가님이 레모네이드를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자기소개할 때도 키워드로 말하고 베스트 작품으로 소개한 걸 보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레모네이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어서 저는 호영 작가님의 95쪽의 작품이 느낌이 청량하고 색彩띠에 전환하는 느낌이라서 좋았고 자연의 싱그러움과 자연 특유의 느낌이 잘 느껴진 글이라고 생각돼서 이 에세이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해나 작가님의 분수 사진이 담긴 87쪽 글이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과 부담 같은 현실적인 감정을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부분에서 따뜻한 감정이 잘 드러나 글을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해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재정비라는 깨달음을 통해 힘들 때 잠시 쉬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 글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제가 듣기에 최고의 칭찬이라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자신의 글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작품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글의 이야기 등을 나눠봤는데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글을 쓸 때 힘들고 출판되고 나서 라디오 하니까 뿌듯하긴 한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지금 다시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에세이를 쓰며 가장 크게 느낀 점 하나는 원래 에세이란 단어가 뭔가 익숙하진 않았고 잘 써지지 않고 처음 쓸 때는 너무 오글거리고 이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 잘 쓴 에세이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쳐봐도 잘 안 돼서 힘들었지만 다 쓰고 난 뒤 작품을 보니 예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고 좀 쓸맛이 이제 나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뿌듯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글 쓰는 실력이 더 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출판도 처음 해보니 너무 뿌듯한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에세이를 쓴 이후로 책이 출판될 때까지 처음엔 우리가 쓴 글이 책이 된다는 게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냥 지나칠 뻔한 감정들을 잘 기록을 해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마다 각자의 색깔이 담긴 이 에세이가 세상에 나와서 정말 소중하고 기뻐요.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페이지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 페이지의 담다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의 앞날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잘 되길 행운을 바라며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우리 작가분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라는 노래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나 박은서, 신호영 이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치지만 그중 어떤 날들은 이유 없이 오래 마음에 머물곤 합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잊히지 않는 공기, 문득 다시 떠오르는 표정,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까지 그렇게 스쳐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던 마음들이 천천히 읽히기도 합니다. 사진은 순간을 남기지만 마음까지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들 위에 다시 문장을 덧붙이고 그때의 감정을 조용히 불러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을 느끼고 또 그 다름 속에서 닮은 감정을 발견하는 일. 그게 우리가 사진을 남기고 글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남는 일상과 그날의 온기가 계속 머물기를 바라며 공감서재 문을 닫겠습니다.